느긋한 돼지와 잔소리꾼 토끼. 돼지야, 돼지야, 이것 좀 봐. 어느 날 아침 토끼가 신문을 들고 돼지의 방으로 와다닥 뛰어들어왔어요. 돼지와 토끼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로 애니만시 변두리에 집을 빌려 같이 살고 있어요. 누구보다 사이좋은 친구인데도 둘은 성격이 딴판으로 달랐어요. 돼지는 성격이 아주 느긋했어요. 한마디로 아무 생각이 없었죠. 반대로 토끼는 성격이 몹시 급하고 한 가지 일에 쉽게 푹 빠졌어요. 또 툭하면 잔소리를 했고요. 이때도 토끼는 돼지가 아직 쿨쿨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이불을 획 젖혔어요. 그만 자고 일어나. 어제 아침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해가 뜨면 발딱 일어나라고. 자, 얼른 일어나라니까. 얼른. 돼지가 겨우겨우 눈을 뜨고 하품을 하면서 투덜거렸어요. 아이 참, 왜 깨우는 거야? 한창 멋진 꿈을 꾸고 있었는데. 멋진 꿈? 어떤 꿈인데? 양배추 꿈. 뭐? 또 양배추 꿈이야? 내가 얼마 전에 말했을 텐데 그따위 시시한 꿈은 제발 그만 좀 꾸라고. 하지만 오늘은 보통 양배추 꿈이랑 좀 달랐어. 내가 상기숙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토끼가 한심하다는 얼굴로 물었어요. 너는 꿈속에서도 낮잠을 자니? 응, 아무튼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양배추가 대굴대굴 굴러오잖아. 그런데 그 양배추는 집채만큼 커다랐어. 돼지는 멍하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뛸 듯이 기뻐하며 양배추를 한 입 딱 베어 물렸는데 잠이 확 깨버렸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가 날 깨워버렸단 말이야. 토끼는 엄한 눈빛으로 돼지를 바라보았어요. 너도 참, 언제까지 그렇게 시시한 꿈만 꿀 거야? 만날 그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우리 동물을 깔보는 거라고. 넌 부끄럽지도 않냐?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난 양배추가 아주 좋단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당근을 아주 좋아해. 하지만 나는 당근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늘 음악회나 무도회 꿈처럼 고상한 꿈만 꾼다고. 아참, 이것 좀 봐. 토끼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돼지한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어요. 너구리 너구나씨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다. 돼지와 토끼가 살고 있는 애니만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만든 도시예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동물들도 회사에 다니거나 가게를 꾸리며 살고 있죠. 하지만 시의원처럼 중요한 자리에 동물이 뽑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선거 때마다 여러 동물들이 후보로 나서서 연설을 하거나 종이 광고물을 돌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동물들은 아쉽게도 번번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너구나 씨가 시의원으로 뽑힌 거예요. 어때 돼지야? 이제야 우리 동물들도 사람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됐어. 난 지금 굉장히 기뻐. 돼지야, 너도 기쁘지? 글쎄, 내 말을 들으니까 어쩐지 기쁜 것 같기도 해. 돼지는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하품을 했어요. 그러자 토끼가 답답해 죽겠다는 얼굴로 신문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예, 돼지야. 만약 너구나 씨가 양배추나 당근 꿈처럼 늘 시시한 꿈만 꿨다면 시의원에 뽑혔겠니? 물론 턱도 없는 얘기지. 그건 누가 뭐래도 분명해. 자, 여러분. 그렇다면 너구나 씨는 어떻게 시의원이 되었을까요? 토끼가 갑자기 연설을 하듯이 말했어요. 그것은 너구나 씨가 밤마다 음악회나 무도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고상한 꿈을 꾼 덕분에 시의원에 뽑힐 수 있었던 거예요. 돼지씨, 그런 뜻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야, 부탁이? 너도 꼭 음악회나 무도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 오늘 밤부터 당장.
돼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늘 밤부터? 말도 안 돼. 아무리 내 부탁이라지만 갑자기 어떻게 무도의 꿈을 꿔. 괜찮아. 마음만 굳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그러다가 혹시 또 양배추 꿈을 꾸면 그때는 너랑 절교하고 이 집을 나갈 거야. 뭐 집을 나간다고? 그래. 양배추 꿈이나 꾸는 쓸모없는 돼지하고는 같이 살기 싫어. 그럼 나는 할 일이 좀 있어서. 토끼는 이렇게 대꾸하고는 방을 휙 나가버렸어요. 야단났네. 어떡하지? 점심때가 지나고 간식때가 지나고 돼지는 여전히 남의 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아무튼 못 말리는 잔소리꾼이라니까. 하지만 만날 잔소리를 하든 안 하든 돼지는 토끼를 아주 좋아했어요. 정말로 토끼가 집을 나가버린다면 돼지는 왕 하고 울어버리고 말 거예요. 문득 보니까 주위가 벌써 어둑어둑해져서 창밖 멀리 하늘에 초저녁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맞아, 바로 그거야. 돼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는 동안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토끼한테 어젯밤에는 너 말대로 음악의 꿈이랑 무도의 꿈을 꿨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보, 왜 좀 더 빨리 이 생각을 못했을까? 돼지는 그제야 마음이 놓여 쿡쿡 웃었어요. 그때 토끼가 방으로 휙 들어왔어요. 돼지야, 오늘 밤엔 나도 이 방에서 잘래. 좋아. 그럼 침대 옮기는 것 좀 도와줘. 알았어. 침대를 돼지방으로 옮기고 나자 토끼는 다시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얼마 뒤에 토끼가 조그만 상자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자에는 눈금이랑 스위치가 있고 간단한 전선 2줄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전선 한쪽 끝에는 빨간색 집게가, 다른 한쪽 끝에는 파란색 집게가 붙어 있었죠. 토끼가 빨간색 집게로 돼지 베개 끄트머리를 집었어요. 파란색 집게로는 자기 베개 끄트머리를 집었어요. 준비가 끝나자 토끼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푹 덮었었어요. 돼지야, 너도 그만 자. 그런데 이 상자랑 집게는 어디에 쓰는 거야? 토끼는 베개를 벤 채 머리를 끄덕거리며 대답했어요. 이건 남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기계야. 빨간색 집게는 내가 꾸는 꿈을 전파로 바꿔줘. 그러면 전파가 전선을 타고 이쪽 파란색 집게로 흘러들지. 그 전파를 받아 내 머리가 꿈을 꾸는 거야. 내가 꾸는 것과 똑같은 꿈을 말이야. 와, 신기하다. 내가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 싶어서 방금 전에야 겨우 다 만들었지. 그럼 잘 자. 토끼는 눈을 감자마자 쿨쿨 코를 골며 잠들었어요. 야단났네.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음악회나 무도의 꿈을 꿔야 돼. 하지만 그게 내 맘대로 잘 될까? 돼지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맞아. 음악회나 무도의 생각을 열심히 하면 그 꿈을 꿀지도 몰라. 하지만 돼지는 온종일 굶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머릿속엔 자꾸 양배추만 떠올랐죠. 하는 수 없이 돼지는 눈을 쿡 감은 채 음악회 무도회 하고 입속으로 중얼중얼 외웠어요. 음악회 무도회 음냐 무냐 무냐. 드디어 돼지가 콜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끌며 하늘에서 훨훨 날아왔어요. 말이 돼지 앞에 사뿐히 내려서더니 공손히 절을 했어요. 돼지님, 토끼님, 마차에 오르시지요. 별의 궁전으로 모시겠습니다. 문득 보니까 어느새 토끼가 옆에 와 서 있었어요. 돼지는 깜짝 놀라 눈을 꿈뻑거렸어요. 토끼야, 너 언제 왔어? 에휴, 바보. 우린 지금 같은 꿈을 꾸고 있잖아. 참 그렇지. 그런데 별의 궁전은 뭐 하는 곳일까? 혹시 그 궁전 마당에 양배추 밭이 있어서 양배추 뽑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자, 어서 가자.
토끼와 돼지가 마차에 오르자 말이 다시 월월 날아올랐어요. 마차는 힘차게 하늘을 달려갔어요. 이윽고 궁전이 구름 사이로 나타났어요. 궁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 아름다웠지요. 마차가 멈추자마자 망토를 두른 별 임금님이 궁전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별 궁전에서 음악회가 열린답니다. 무도회도 함께 말입니다. 자, 넓은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와, 신난다. 돼지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토끼야, 우리는 지금 음악회랑 무도회 꿈을 한꺼번에 꾸고 있어. 일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고. 토끼는 만족스레 콧구멍을 발른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별 임금님도 기쁜 듯 껄껄껄 웃으며 좋아했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요? 여봐라, 음악을 울려라. 빰빠람빰빠밤 빰빠람빰빠밤.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리자 불이 환하게 밝혀졌어요. 그 순간 돼지는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넓은 방에서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양배추들이 양배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쿵짝짝 쿵짝짝 춤을 추고 있지 않겠어요? 이튿날 아침 돼지와 토끼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벌써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돼지는 토끼를 볼 낯이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쭈뼛거렸어요. 토끼는 한동안 돼지를 노려보다가 말없이 방을 나가버렸고요. 토끼가 푸푸 세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부스럭부스럭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무래도 토끼가 정말로 집을 나갈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돼지는 마음이 푹 놓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커다란 소리가 났어요. 돼지는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식탁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양배추를 통째로 아삭아삭 씹어 먹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커피잔과 토스트가 담긴 접시를 식탁으로 들고 오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돼지야, 너는 그런 꿈을 꾸고도 양배추가 목으로 넘어가니? 무도회 꿈에서 양배추가 나오다니. 정말 기가 막혀 죽겠어. 어쩔 수 없어.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잖아. 무슨 소리야? 어제도 말했지만 나는 태어나서 지금껏 당근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다고. 토끼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먹고는 커피를 홀짝거렸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나는 당근을 아주 좋아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당근만 먹고 살아서는 도저히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순 없잖아. 그래서 나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토스트를 먹고 있다고. 너도 나를 본받아서 조금이라도 그럴듯한 꿈을 꾸는 게 어때? 아, 좋은 방법이 있어. 돼지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토끼야, 오늘 밤에는 내 꿈을 같이 꾸면 안 될까? 뭐? 토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돼지를 쳐다봤어요. 내 꿈을 꿔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이 참, 그러면 어떤 꿈이 고상한 꿈인지 알 거 아니야. 나는 아직 어떤 꿈을 꿔야 할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군. 무슨 까닭인지 토끼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에 토끼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알았어. 하지만 어떤 꿈을 꾸지? 아무 꿈이나 괜찮아. 음악회나 무도의 꿈을 한 번 더 꾸는 것도 괜찮지만 그런 꿈은 너무 많이 꿔서 이제 지겨워. 보물을 찾는 꿈은 어떨까? 응, 좋아. 좋아, 그럼 결정했다. 사실 예전에도 보물 찾는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어. 하지만 한 번 더 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알았어. 오늘 밤은 반드시 보물 찾는 꿈을 꿀 테니까 기대하라고. 사실 토끼는 보물 찾는 꿈을 꾸는커녕 음악회나 무도의 꿈조차 꿔본 적이 없어요. 당근을 아주 좋아하면서도 먹지 않고 꾹꾹 참는 탓에 밤이면 밤마다 당근 꿈만 꾸는걸요. 토끼는 돼지 앞에서 잘난 척하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거짓말 따윈 안 하는 건데.
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보물 찾는 꿈을 꿔야 해요. 오늘 밤에도 당근 꿈을 꾼다면 돼지가 얼마나 비웃겠어요. 어떻게 하면 보물 찾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맞아. 병원에 가보자. 혹시 보물 찾는 꿈을 꿀 수 있는 약이 없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토끼는 당장에 집을 나서서 사람이 의사로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토끼는 병원 문 앞에서 걸음을 딱 멈췄어요. 뭐라고? 보물 찾는 꿈을 꿀 수 있는 약이 없냐고? 나 참 기가 막혔어. 별 이상한 토끼를 다 보겠구먼. 아무튼 동물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사람 의사가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깔볼 것만 같았어요. 할 수 없다. 딱 한 번만 동물 의사를 찾아가자. 토끼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멀리 떨어진 여우 의사의 병으로 갔지요. 토끼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우 의사는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말없이 토끼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별 이상한 환자를 다 보겠구먼. 여우 의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얼마 뒤 여우 의사가 주사기 하나를 들고 왔어요. 방금 갖가지 약을 섞어 만든 주사예요.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맞아보시죠.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토끼는 꾸벅꾸벅 인사하고는 서둘러 병원을 나왔어요. 하지만 토끼는 곧 다시 불안해졌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너구리 너구나 씨가 걸어왔어요. 너구나 씨는 토끼를 알아보고 매우 반가워하며 말을 붙였죠. 난 또 누구라고 토끼 씨? 지난번에는 여러모로 고마웠어요. 하하하.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죠. 하하. 정말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네? 뭐라고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섭섭하구먼. 나를 잊다니. 나 너구나예요. 이번에 시의원으로 뽑힌 너구리 너구나라고요. 너구리 너구나 씨? 아참 그렇지. 그런데 너구나 씨 혹시 여우 의사를 알고 계세요? 알다 마다요. 어때요? 그 의사가 놓아주는 주사는 효과가 좋나요? 아니요, 좋다 마다요. 그 의사 선생님도 나한테 투표를 해주셨으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영 돌팔이 같던데. 그러면 여우 의사와 사람 의사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소문은 많이 듣고 있지요. 여우 의사가 선생이 실력 더 뛰어나고 친절하다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토끼는 펄쩍 뛰며 화를 냈어요. 동물이 사람보다 뛰어나요? 참 웃기고 있네.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는 동물보다 사람이 훨씬 뛰어나죠. 그것도 모르면서 잘도 시의원에 뽑혔군요. 너구나 씨는 너무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아랑곳하지 않고 투덜투덜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다시 밤이 되었어요. 토끼와 돼지는 꿈의 기계 집게를 서로서로 베개에 집어주고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돼지는 오늘 밤 자기가 꿈을 꾸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그래서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콜콜 잠들어 버렸죠. 토끼는 아예 처음부터 여우 의사가 준 주사는 효과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혼자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도 토끼는 당근 꿈을 꿀게 뻔해요. 참 그렇지. 꿈은 잘 때만 꾸는 거야. 잠을 안 자면 꿈도 안 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어떻게든 잠을 안 자고 견뎌보자. 토끼는 되도록 눈을 크게 뜨고 쉴 새 없이 눈동자를 또록또록 굴렸어요. 이를 악물어 보기도 하고 수염을 꼼틀거려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눈꺼풀이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마침내 토끼는 콜콜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짭짤한 바닷물이 토끼 얼굴을 철썩 때렸어요. 깜짝 놀라 눈을 떠본 토끼는 어느새 배의 갑판 위에 서 있었어요. 배는 새하얀 돛 가득 바람을 안고 푸른 바다를 미끄러지듯 나아가 있었죠. 그때 옆에 있는 현실 문이 열리며 돼지가 나타났어요.
돼지는 토끼를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토끼가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하고 허리에 커다란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어? 토끼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도 머리에 빨간 수건을 두르니까 꽤 용감해 보이는걸? 어, 정말이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긴 우리는 지금 해적이 되어서 보물을 찾으러 가는 꿈을 꾸고 있잖아. 여의사도 생각보다 쓸만한걸? 뭐, 의사? 아니야, 아무것도. 토끼는 허둥지둥 얼버무리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쫙 펼쳤어요. 돼지가 슬쩍 들여다보니 그것은 해골 표시가 그려진 지도였어요. 알았다. 이건 보물섬의 지도야. 하지만 보물섬을 어디서 찾지?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놀랍게도 어느새 배 앞쪽에 섬 하나가 불쑥 생겨나 있지 않겠어요? 더구나 그 섬의 모래밭에는 여기가 보물섬입니다라는 팻말까지 세워져 있었어요. 토끼와 돼지는 신이 나서 삽을 둘러매고 보트로 옮겨 탔어요. 그러고는 보물섬에 올랐지요. 그 뒤 토끼와 돼지는 갖가지 신기한 일과 위험한 일을 겪으며 보물섬을 두루두루 탐험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둘은 지도를 보면서 겨우겨우 보물이 묻혀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보물이 묻힌 곳을 나타내는 돌을 발견하고 그곳을 삽으로 푹푹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보물 상자가 나타났어요. 토끼가 콧구멍을 발른발른거리며 우쭐거렸어요. 봤지, 돼지야? 꿈은 이렇게 꾸는 거야. 게다가 이 보물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 너는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글쎄,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가득 들어있지 않을까? 맞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있고 금과 은으로 낸 촛대도 있을 거야. 그럼 어디 한번 구경해볼까? 토끼는 이번에도 자랑스레 콧구멍을 발른거리며 상자를 활짝 열었어요. 그 순간 토끼는 그만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세상에, 상자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당근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토끼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상자에 들어있는 당근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돼지를 흘끔 돌아보았어요. 서로 눈이 딱 마주친 순간 토끼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구르듯이 뛰어갔어요. 왜 저러지? 토끼야, 어디가?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돼지는 자기 목소리에 놀라 퍼득 잠이 깼어요. 창밖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벌써 환히 밝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 침대에 토끼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돼지는 토끼가 걱정이 돼서 찾으러 나갔어요. 토끼는 자기 방에서 물건들을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 넣고 있었어요. 토끼야, 짐은 왜 싸는 거야? 뻔하잖아.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야. 뭐 나간다고? 왜? 이 집을 나가는 거야. 토끼가 짜증스레 대꾸했어요. 참, 나 그걸 몰라서 물어? 나는 거짓말쟁이다. 잔소리꾼이다. 사람만 좋아하는 나는 토끼야. 나 같은 토끼랑 살면 너까지 나쁜 물이 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해. 아이 참, 대체 무슨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너 정말 이상한 애라니까. 돼지는 재밌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래, 마음껏 비웃으라고. 난 어차피 거짓말쟁이니까. 나 같은 토끼를 비웃지 않으려면 그게 더 이상하지. 나는 너가 거짓말쟁이라도 상관없어. 나랑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어. 너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나는 싫어. 그러니까 날 좀 그냥 내버려둬. 토끼는 큰 소리만 탕탕 댔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토끼도 역시 느긋한 돼지를 좋아했으니까요. 만약에 돼지가 한 번만 더 붙잡아 주었다면. 못 이기는 척, 아유 내가 졌다, 알았어, 안 나갈게 하면서 그냥 눌러앉을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돼지는 끝끝내 토끼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돼지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해. 그래도 한 번만 더 나를 붙잡아주면 좋을 텐데. 토끼는 딱히 이유도 없이 한참 동안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어요. 그러다 마침내 포기하고 가방을 들고 터덜터덜 방을 나갔죠. 대문을 막 나섰을 때 토끼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돼지와 지내면서 함께 나눈 즐거운 추억들이 하나둘 머리에 떠올랐어요. 돼지랑 지내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 그런데 스스로 그 생활을 망쳐버렸으니
아, 나는 정말 바보야. 토끼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토끼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돼지가 빙글빙글 방글방글 웃으며 서 있지 않겠어요. 돼지야, 여기서 뭐해? 아, 나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너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같이 가도 괜찮지? 글쎄, 사실 토끼는 굉장히 기뻐서 깡충깡충 뛰고 싶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짐짓 깐깐한 얼굴로 말했죠. 뭐 할 수 없지. 내가 정 나랑 같이 가고 싶다면 따라와도 좋아. 아, 신난다. 그럼 출발. 돼지가 옆에 놓여있던 배낭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 배낭은 돼지 몸집만큼이나 커다랗지 뭐예요? 나 참 배낭 한번 어지간히 크구나. 그 안에 대체 뭐가 들었어? 응, 여행을 다니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어디 뭐 들었나 한번 볼까? 그렇게 말하고 배낭을 들여본 순간 토끼는 무심코 후후후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배낭 속에는 양배추와 당근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돼지와 토끼는 여행을 떠났어요. 지금쯤 둘은 버스를 타고 바닷가를 따라 나 있는 길을 달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돼지는 아마 버스 안에서도 쿨쿨 잠만 자고 있을 거예요. 토끼도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고 있겠죠. 돼지야, 돼지야, 좀 일어나봐. 이 아름다운 경치를 두고 쿨쿨 잠만 자다니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이에요. 조금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토끼가 돼지만큼이나 좋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